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왔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도 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정보는요, 2024년의 서울 유망 청약 단지입니다. 당첨 즉시 10억의 차익이 나는 곳부터 또 서울이 아님에도 5억 가까이 차익이 나는 곳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신반포 메이플 자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지입니다. 3,30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월 중순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분양을 한다는 의미겠죠. 위치로 살펴보면 바로 앞에 3호선 잠원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도보권에 7호선 반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9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논현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정말 핵심 주거지, 입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나 금액일 텐데 최근에 이곳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확정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이플자의 평당 분양가 6,705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사 타이틀 상으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 경신이라고 했는데 기사 타이틀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인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2021년도에 분양했던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21년과 지금 시점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정말 훨씬 더 많은 금액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분양가가 아니라 로또 청약의 등장, 이런 기사 타이틀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당 6,700 정도면은 25평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의 반포자이를 살펴보면 한 24억 9천, 25억 정도 되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9억 정도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신축일 될 아파트고 반포자이는 벌써 15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축과 신축의 어떤 상품성 차이도 나겠죠.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9억에서 10억의 차익이 즉시 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점이 높다거나 내지는 특별 언급이 있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단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1년에서 뭐 길면 한 2년 정도 줄 것 같고 또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 요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유의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유망 청약단지는요, 대치동 DH 에델루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쏟는 어떤 애정과 열정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장 큰 애정을 쏟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역시나 대학교 들어가기 그 직전이 가장 자녀에게 애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쏟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 사진이거든요. 정말 수많은 학원이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방학 때도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선호 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간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 의대 준비반이 또 생긴 거를 대치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치동을 이제 유학을 왔더라면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대치동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 학군지나 내지는 학원가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곳이라면 집값도 역시나 전세가나 매매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원과 또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대치동 DH 에델루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대치동 9마을 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고요. 세대수는 282세대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위로는 삼성역이 있고요. 또 밑으로는 여기 대치역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가 이 인근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호객론어에 학원가 기능을 누르면은 인근의 학원가 개수를 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가 여기 대치동에 있는 거죠. 무려 803개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군이나 이런 열풍이 뭐 단기간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여기 주변으로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 양 옆으로 대부분의 상가 건물에 다 학원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밤 되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태우기 위해서 라이딩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노란차 학원차잖아요. 근데 대치동은 그게 없다고 해요. 그만큼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대치동이라는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DH 대치 에델로이는 세대수는 비록 280세대로 적지만 바로 인근에 또 다른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시너지가 나거든요.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프리미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분양하게 되면 꼭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입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영천구역을 재개발한 곳입니다. 세대수는 총 199세대고요. 인근으로 3호선 독립문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단지 중에 반포자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포자이도 예전에는 미분양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또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이었던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인근에 있는 이 경희궁자입니다. 경희궁자.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미분양이었다가 완판이 되고 그 이후에 무려 10억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곳이 왜 미분양이었냐면 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좀 분양가가 비쌌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학군이 좀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고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요소를 살펴보면 바로 인근으로 광화문 주변에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뭐 강남이나 여의도, 광화문 주변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광화문 주변은 뭐 학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고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도 약간의 마이너 브랜드이기도 하고 세대수도 적긴 하지만 경희궁자이처럼 광화문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고 또 인근으로 3호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곳도 황금성 있게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거하고 분양을 앞둔 상황이고요. 우측에 이렇게 조감도로 지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양단지는 영등포 1-13 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기존에 시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시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동하기에 조금 편리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실제로 이곳도 바로 앞으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5호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 여의도역에 두 정거장이면 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5호선을 타고 뒤로 이동을 하면 또 2호선도 갈아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곳도 역세권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 요소를 갖춘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지를 보면은 주거지가 개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 같은 곳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장은 개발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분양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첫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영등포 1-13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개시 공고 떠 있죠. 그래서 이주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1-13, 1-14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1-13 구역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 구역들이 서서히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일대가 땅의 용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업지 그리고
준주거 용지, 준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의 용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 아크로스퀘어 아파트를 보면 최고층이 35층이거든요. 33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도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편이고, 높게 올라가는 아파트의 특징은 일단은 그 주변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높게 올라가려면 바닥 공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말은 입주 시점이 금방이 아니라 뭐 3년에서 4년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주 시점이 늘어나면 분양권 상태에서 가볍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양권 투자할 때는 입주 시점이 좀 늦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투자할 수 있는 요소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이면 여의도를 갈 수 있는데, 여의도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다 여의도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아크로스퀘어나 포레나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단지 내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지 내 상가 안에 들어가는 뭐 식당이나 편의점, 커피숍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바로 앞으로 역이 껴있고, 또 여의도의 대체 수요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무실 수요로도 그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을 끼고 있으면 단지 내 상가들의 활용도 높아진다라는 것도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뜨게 되면 꼭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망 청약단지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청약이 생각보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이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공공 분양이 있고, 지금 설명드리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있고, 뒤에 편에 설명드린 또 사전 청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희망타운은 한창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좋은 입지, 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위례 신혼희망타운도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 지금 23평형을 기준으로 6억 2천에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위례 센트럴자이가 25평이 12억이라는 걸 볼 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처음부터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여기는 25평이고 여기는 23평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4억에서 5억 정도는 저렴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서울 송파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프리미엄 인프라를 누리면서 쾌적하게 신도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위례 신도시가 굉장히 프리미엄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도 좋고, 또 도로도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 학교와 공원, 상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신도시이죠. 그런데 이제 위례 신도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에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절대적인 거리는 짧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이 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서울로 나가려면 이 8호선 남이래역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게 위례선 트램입니다. 트램. 그래서 현재 위례는 2023년 상반기에 트램 착공식을 했고요. 트램이 완공이 되면 5호선과 또 8호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트램 자체는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5호선이나 8호선이 연결된다면 지금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위례는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이 되면 점점 좋아질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보시는 위치에 있고, 바로 앞으로 학교도 있습니다. 또 길 건너면 이렇게 상가들도 이루어져 있죠. 또 넘어가면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에 쾌적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 네, 여기 이제 2023년 8월 로드뷰인데 지금 펜스 친 상황이고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건너면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고, 이제 아이들 끝나고 우리 학원 돌려야 되잖아요. 학원 보낼 수 있고, 식당 같은 곳들도 이용하고 장도 보고 마트도 있고 이렇게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펜스 쳐놓고 공사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조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5층이 분양가가 한 6억 2천 정도 합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20%, 잔금 납부하고요. 입주 시점도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니까 굉장히 작은 구조에서도 유리하고, 23평형이 6억대라면 주변 시세를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신혼희망 타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내지는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내지는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일은 1월 11일에서 12일까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LH 청약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29평형보다 조금 적은 23평형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베이에 화장실 2개, 방이 원래는 방 3, 화 2긴 한데 방 하나가 좀 작습니다. 알파룸이라고 표현됐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황금성에 거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입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어느 곳에 넣으면 좋을지 잘 판단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대방 공공택지 사전청약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약의 여러 관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청약인데, 이 사전청약이 등장한 게 한 2, 3년 전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2, 3년 전쯤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정말 뜨거워졌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청약인데, 이 사전청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약하기 2, 3년 전에 사전청약자들을 미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마련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미리 해소시키기 위함이 이 사전청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청약이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 입주 시점이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에요. 짧게는 5년, 길면은 7, 8년 한참 후에 입주를 하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기다림이 좀 지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상하면서 또 입주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전청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전청약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납부해야 될 돈이 없습니다. 본청약할 때 계약금 1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이 사전청약이 굉장히 하나의 괜찮은 카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더 괜찮은 일반 매수나 본청약이 나올 때 사전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 또 입주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도보권으로 이동하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한참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했을 때 금액으로 본다면 좀 저렴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LH 청약센터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삼선 5구역 롯데캐슬입니다. 이곳은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삼선 제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입니다. 총 1223세대고요. 인근으로 이렇게 아파트들과 학교, 도보상으로 거리는 있지만 여기 6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고 또 약간의 경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땐 시행사가 앞다투어 분양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좀 완판을 목적으로 분양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낮게
형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분양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금액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펜스 치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에 추천 분양단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큰 도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단지 이외에도 사실은 정말 괜찮은 단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직 분양하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 굉장히 핵심 입지의 유망 청약단지들이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돈스럽지만 그럴수록 청약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사실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곳,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할 만한 평형, 좀 더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본다면 실패할 확률을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약은 많은 분들이 찾는 입지에 또 신축 아파트, 작은 구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힘을 가주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 상반기도 많은 청약단지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좋은 단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